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복 70년이 됐지만 숨은 일제전자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고 활용 방안이나 사후 처리도 민간 차원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나 운동장, 주차장 등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른바 공유창구가 생겨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기아차 소울이 수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해경이 표준어와 방언을 모두 표기한 섬 이름 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했던 일제강점기가 35년입니다. 워낙에 긴 세월이라 그때 흔적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도 광주 도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 현장을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공원 한복판에 있는 사찰입니다. 맞배 지붕과 가느다란 기둥, 나무로만 이루어진 창호 등에서 일본식 건축물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식이 분명하죠. 특히는 창호 같은 것도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띠살이랄지, 빗살이랄지, 또 꽃무늬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건 창살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확실한 일본식 창호죠. 광주의 모 사학재단에서 일제강점기 광주에 세워진 신사 건물을 내부만 고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사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부 45년에 면민이고 군민이고 할 것 없이 새스랑, 낫, 곡괭이 들고 제일 먼저 없앤 것이 신사야.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만 남아있어 이게. 일제강점기 신사가 세워졌던 흔적은 광주공원에도 남아있습니다. 지나다니시며 많이 보셨을 광주공원의 이 계단 역시 이 위에 있던 신사에 참배를 하러 올라가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뒀던 겁니다. 근처에는 윤웅열, 이근호 등 친일 인사를 기리는 비석들이 왜군에 무찌른 행주대첩의 주역, 권율장군 비석 뒤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아마 태반 정도는 몰라지 그 내용은 모르죠.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된 동굴들은 일제가 항복하기 이전에 세운 전쟁 시설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정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광복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광주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는 일제의 잔재.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숨어있던 일제 잔재를 찾아낸 이들은 시민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찾아낸 게 다행입니다만 언제까지 민간 영역에만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신구 기자입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근처 연료고의 존재는 시민 제보와 언론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일 독립군 토보를 위해 만든 간도 특설대 장교였던 친일파 김백일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와 도로명도 시민이 발견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친일 인사 선정비 역시 민간 단체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민간 차원에 맡겨져 있는 일제의 흔적 찾기는 한계가 많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사적비군이 있지만은 이 사적비군들을 탁본을 뜰 수가 없었어요. 개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필사를 했습니다. 그 겨울에. 애써 발견한 뒤에도 대처가 늦거나 아쉬운 경우가 잦습니다. 일제강점기 세워진 신사를 고쳐 만든 사찰의 경우에 한때 철거 논란이 일었지만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백일초등학교는 거센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은 친일 인사의 이름을 딴 학교에서 광복 7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작정 없애는 것만이 이제 능사는 아니겠죠? 능사는 아니고 오히려 그걸 교육적 자료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청산되지 않고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일제강점기 흔적들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일부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광주에는 비가 그치고 안개가 대신하고 있고요. 현재 남서해안을 중심으로만 약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광주의 낮 기온이 31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회의실이나 운동장, 이 주차장이 필요할 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 한대문 정보창구가 생겼는데요. 소유보다 공유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나갈지 관심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 복지시설은 10년 전부터 강당과 물리치료실을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호응을 얻자 시설이 운영하는 카페 회의실도 무료 개방하기로 했지만 아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데 이처럼 시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은 많이 있지만 흩어져 있는 탓에 막상 이용하려면 정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각종 공유 정보를 한데 모은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유 광주 사이트는 스마트폰으로도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무료 주차장이 어디에 있고 또 개방형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쉽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와 같은 회의 공간이 필요한 단체와 운동장 구하느라 애를 먹는 동호 회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난감과 가전제품, 가구 등 생활 물품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캠핑용품이랄지 제기랄지 아니면 예촉이랄지 이렇게 한 번 사용하고 많은 물건들 1년에 한 번 사용하고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기부해서 서로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자는 뜻으로. 그렇지만 장난감 도서관이 3곳에 불과하고 공유시설 정보들이 주로 공공기관에 치우쳐 있는 등 시민들이 매력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이 조금 주도적으로 또는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부터 공유를 시작하자. 환경도 살리고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도 주자는 공유정책의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기아차 소울이 수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출시 이후 지난 6월까지 소울의 수출량은 100만 7천여 대로 집계됐고 출시 첫 해에 만여 대에 불과했던 수출량이 지난해에는 21만 7천여 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 때 소울을 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소울의 국내 판매량은 8만 3천여 대로 수출량의 12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5월 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며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지난달 경기 고양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홍도 의원이 5.18 희생자를 5.18 폭동자로 지칭하고 나라가 빨갱이 보상으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문자를 시 의원들에게 유포시키는 등 5.18 민주화 정신을 폄훼했다며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또 지만원과 일부 극우 언론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안기적으로 왜곡했다고요. 정부 차원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이 선상무지개 학교 교육활동을 점검한다며 일본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로 출발하면서 정작 점검해야 할 선상교육은 점검하지도 못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 200여 명이 지난달 28일 선상무지개학교 항해를 떠났습니다. 10박 11일 동안 국제항해 체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교육활동을 점검한다며 각각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현장을 가서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감을 알아야 의원들이 여기서 의정활동하는데 필요도. 하지만 교통편은 학생들과 달리 항공기. 배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확인도 하지 못한 채 교민 초청 리셉션과 원폭 자료관 등만 동행했습니다. 해외 출장 비용도 이상합니다. 공무 국외 여행 경비가 지출됐는데 국외여비엔 항공료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 체류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비용은 안 들어가냐. 우리 여행비 그거 안에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전라남도 교육청이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1인당 60만 원에서 70여만 원. 의원들에게 추가로 들어간 선상 무지개학교 예산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항공료는 그 의원님들이 부담을 하시고, 숙박료 그 부분은 이동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부담을 했어요. 도의원들이 4년 동안 쓸 수 있는 공무 국외 여행 경비는 800만 원이 넘지만 의원들은 항공료만 지출한 채 해외로 떠났습니다. 국내 여비도 이상합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도교육청이 준비한 전세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갔는데 모든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교통비가 지급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남도의회는 교통비를 개별로 지출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관련 예산을 반납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의 초대 원장 공모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던 응모자 3명이 모두 부적합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원장 추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한 결과 응모자 3명 중 적격 후보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재공모를 포함해 원장 선임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군의 차기 호위함인 광주함이 윤장현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식을 갖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광주함은 3차원 탐색 레이더 등 우수 장비를 갖췄고 주요 장비의 국산화 비율이 90%가 넘는 최대 속도 30노트의 최첨단 호위함입니다. 해군은 서남 해역의 사수우지를 담기 위해 호위함의 명칭을 지역을 따 짓고 있는데 광주함은 인천과 경기, 전북함 등에 이어 6번째입니다. 집단 해고 우려로 파업에 나선 조선이공대 청소 노동자들이 대학 측의 입장 변화를 받아들여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노총 조선이공대학교 청소영역지회는 대학 측이 직접 고용을 통한 사실상 집단 해고 방침을 철회하기로 해 파업을 하루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데이입니다. 광주FC가 2달여 만에 광주 팬들과 만납니다. 이 원정 10연전을 마치고 돌아온 광주는 홈 6연전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첫 상대는 전남입니다. 이 광주는 전남을 상대로 5승 3무를 기록했고 전남전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광주는 현재 승점 30점으로 리그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상위 스플릿의 마지노선인 6위 성남FC와의 승점 격차는 4점에 불과합니다.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아와 두산의 시즌 12차전이 치러집니다. 2연전 중 한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남은 1승을 챙기기 위해 두 팀은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아는 김병현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 두산도 그대로 니퍼트를 내세웁니다. 기아는 현재 49승 51패로 7위에 올라있고 5위 한화와는 2게임 차입니다. 광주의 여공사 기보배 선수가 1년여 만에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며 1위 자리를 내어줬던 기보배는 광주 유니버시아드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연속 2관왕을 차지하며 다시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광주 일고 출신으로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서 활약 중인 강정호 선수가 최근 한 달 동안 타율 3할 6푼 7리로 메이저리그 전체 6위에 올랐습니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 3가지 지표에서 모두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강정호 선수는 규정 타석 진입까지 4타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닭섬과 호래비섬, 씨앗섬 등 전남에는 특별한 이름의 섬들이 많지만 지도에서는 어쩐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식 이름이 아닌 주민들 사이에서 통하는 방언이기 때문인데요. 해경이 표준어와 방언을 모두 표기한 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에 위치한 주지도.
섬 중앙에 있는 바위가 손가락을 닮아 어민들 사이에서 손가락 섬으로 불립니다. 바로 옆 발가락 섬도 공식 명칭은 양덕도. 섬은 하나지만 이름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실제와 통용되는 이름이 달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섬은 전남 전북에 확인된 것만 260여 개. 해경은 표준어 이름과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을 모두 해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해양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해도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해도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방언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광대도는 사투리인 사자섬과 함께 소모도는 깨섬과 함께 지도에 써넣어 누구든 손쉽게 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고 신고 접수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한 내부용으로 시작됐지만 관계기관의 검증을 거쳐 어민들에게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목포와 완도 등 전남 서남의 섬만 2,070여 개로 전국 섬의 64%. 해경은 일선 해경안전센터와 섬 주민들을 상대로 사투리에 대한 자료 수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학생들의 말하기와 독서력 향상을 위한 꿈을 실은 독서열차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 MBC가 공동 기획한 꿈을 실은 독서열차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 파주 출판단지에서 진행됩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 60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책의 도시인 파주를 방문해 독서와 말하기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과일 공급 물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추석 2주 전에 사과 출하량이 작년보다 10.4% 늘어난 5만 4천 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배 출하량은 6만 4천 톤으로 작년보다 6% 적지만 평년보다 10.7%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복숭아와 포도 등의 출하량도 작년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밤사이 전남 가거도에는 250mm에 가까운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광주에는 안개가 대신하고 있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만 약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낮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광주가 21도로 아침에는 바람이 불어오면서 다소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무안이 30도, 영암과 강진 31도, 곡성과 구례는 3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무척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별다른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예년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